자,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이고요. 자, 어제 롱배팅을 2개 매수한 이후에 1개를 보유하고 구독자님들이 계신 텔레그램 방에서 2개는 차익하겠다. 아침에 말씀드리고 차익을 했는데 오늘도 뭐 엔비디아, 테슬라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주들이 안 좋은데 오늘은 제가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함께 언제 증시에 바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다 아시다시피 단기적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라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쎄요, 이거를 길게 끌고 가서 진짜로 이거를 막 해서 앞으로 뭐 경제가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초반에 트럼프 정책 자체가 초반에 뭔가 몰아쳐서 시장을 이렇게 전 세계를 주목을 끌게 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또 석학들이 보는 관점들을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충격 요법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죠?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계를 압박하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를 뭐 20% 30%를 유지해서 쭉 가는 것보다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이나 이런 질서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니까 벌써 뭐 현대차라든지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 증시에서 시장 충격 요법을 통해서 빠르게 협상하려는 거, 협상하려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충격과 공포가 나왔을 때 그게 위기인데 뭐 그다음에 이루어질 협상은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협상 시기에는 위기가 완화된다. 완화된다는 거예요. 완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언제 저점인가? 저는 뭐 거의 근저점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세 계약을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일단 좀 빠지길래 차익을 하고 다시 한 계약을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수익금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평가금이 14만 달러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가 감소하는 시기 그때 이제 증시가 반등하겠죠. 위기가 감소하는 시기 증시 반등이 크게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언젠가 당연히 다음 협상 뭐 이제 관세 이후에 여러 가지 금리를 내리겠다. 뭐 시그널 등 완화하겠다. 표현들 나올 때 시장은 급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심 포인트는 미국 관세 정책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좀 보이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계속 꾸준히 있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2년 동안 상승한 게 있어요. 2년 전에 금리를 오히려 높였을 때 증시가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큰일 나겠다. 이제 금리를 높이니까 앞으로 증시는 안 좋아지겠지 하면서 증시가 나스닥이 12,000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것은 거기가 바닥이었어. 거기서 2만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저도 뭐 300% 400% 이상 수익을 냈죠. 1년 반 2년 동안. 자, 근데 지금은 그게 선반영됐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리고 주식시장은 일단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공포 지수를 본다면요. 어제도 이제 16, 1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공포 지수를 주목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나 제가 IMF 사태 뭐 이런데 이런 거 아니면 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적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 공포 지수도 16입니다. 16. 극한의 익스트림 공포.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낄 때 사서 환호할 때 파는 게 투자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시기가 이 기회란 것은 맞아. 앞으로 더 떨어져서 하방으로 수익을 크게 내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방 베팅. 자, 저는 이제 하방 베팅도 할 수 있어요. 롱숏 다 전략이 가능합니다. 저의 툴에서는 숏도 가능하고 롱도 가능해.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기다렸다가 하방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한번 차익 이후에 보유한 것이 손실이 났어요. 손실 또 하나는. 그래서 뭐 똔똔이 돼버렸고 빠지면서 좀 손실 났다가 다시 어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제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봉이 다 내려왔다. 주봉이 내려왔다고 다 내려왔다고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별개의 얘기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하락 배팅, 숏 배팅 하는 분들이 야, 지금까지 시장이 1, 2, 3, 4, 5, 6줄 빠지고 앞으로 뭐 미국이 관세 정책이 어떻고 트럼프가 돼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됐고 그것들이 상상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벌써 한 달간 횡보 이후에 월봉으로 세 달간 그 충격과 함께 기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추세를 추정하다 보면 아직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월봉 조정이 한번 이루어지면은 미국도 생각보다 충분히 오래 가요. 그럼 반등은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19,000 밑으로 한번 빠져서 그쪽을 좀 저점으로 잡고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는 우상향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가 이런 시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8,000, 19,000에서 저점은 나온다.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이제 저점이니까 사서 가만히 있으면 대박 난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는 폭이 작다란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또 눌리고, 올라가다 또 눌리고, 그럴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단기 매매에서 뭐 재미를 보는 아주 뭐 재미 좋은 장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많이 빠질 때만 사고 오르면 던지고 많이 빠질 때 사고 오르면 던지고 그거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락으로 뭐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기도 어렵고. 그럼 이제 차트에서 제시한 자리에 하단에서 왜 여기가 저점이냐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에서는 볼란저님이 이런 밴드를 만들었어. 웬만해서는 이 밴드의 상단이 좀 높은 자리고 이 밴드의 하단이 저점인 자리일 확률이 확률 게임이잖아요. 주식은. 이게 저점인 확률이 80%가 넘어. 문제는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죠. 아니면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측정 불가야. 그건 제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보수적 입장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하단 목표치까지는 이번 주에 왔다. 볼란저 밴드 보이시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믿고 자 상단까지 왔으니까 전에도 고점이네요. 하방을 봐야겠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증시는 언제라도 이걸 돌파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돌파가 나오면은 그게 상당히 오래 가요. 이때는 그 돌파가 나왔던 거고 하락으로 돌파를 할지는 저도 몰라. 하지만 이렇게 일목에서 구름대도 놓여 있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찌글찌글하지만 지난번과 같은 패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건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 주식은 금보다 귀합니다. 장기로 투자하고 가져가면요. 특히 빅테크나 이제 미국의 대표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잘할 수가 있어. 주식을.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가지고 들고 가서 손실 나면은 안 팔잖아요. 버티는 분들이 많잖아.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그게 안 통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증시 시장 이론을 저는 매일경제 TV 전문가도 했었고 2대1리 최근에 박스넷의 전문가 역임을 했다가 이제 뭐 전업으로 좀 돌아서서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전문가를 하면서 또 공부를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가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GDP 상승에 장기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시는 GDP가 올라감으로써 돈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빠지고 증시, 부동산, 금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1번입니다. GDP 상승에 따라 장기 상승. 근데 그 적용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IMF 때 코스닥 3,000 갔어요. 지금 코스닥 얼마예요? 700, 600 막 이러죠. 그럼 왜 이렇게 지수는 더 오히려 안 올라요? 맨날 우리나라 2,000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쁜 놈들이 자꾸 우리나라 증시에다가 뭔가 상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총은 커진 거예요. 시총.
시총만 자꾸 커져.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를 생각해서 우리가 시장 뉴스를 보고 지금은 이제 불안하니까 위기가 오고 앞으로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또 이 증시가 빠지기 전에 2달 전을 생각해 보죠. 2달 전에 막 위기가 올 거라 생각했어요. 막 좋으니까 더 오를 거다 막 그랬잖아. 지금 와서는 더 빠진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2달 전에는 그런 빠진다는 생각 안 했잖아요, 고점에서는. 근데 빠졌잖아. 빠지고 나니까 공포지수 17에다가 계속 내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리스크에서,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이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돈을 벌기 좋을 때가 여러분들 저 폭삭 소가수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IMF 때 돈 벌었잖아. 돈 번 사람들이. 저도 IMF 때 돈을 벌었어요. IMF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8가구 있는 다가구 주택을 분양받았어. 경매로 샀어, 경매로. IMF 때. 28살 때. 평온한 시기에는 부의 서열, 신분 상승이 안 와. 근데 항상 위기 때 그 신분 상승이 온단 말이야.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리만 사태, 그리고 코로나 때 대폭 나갔을 때. 한때 저 유가가 물보다 쌌잖아요. 물보다. 아빠 기름이 물보다 싼데 기름 왜 안 사나? 아빠 바보야? 기름 선물 사놨어야지 그때. 제가 그 말 했더니 단기로는 좀 더 빠지니까 어떤 사람도 그랬죠. 지랄하네 뭐 이러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기름값 올랐잖아.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은 저는 뭐 작지만 나스닥에서 우리 부의 척도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보고요. 그거 말하는 동시에 뭐 4,000달러가 바로 수익이 나버리는 4,000달러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툴을 쓰시는 분들은 증거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증거금이 없고요. 저희 본부장님께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주식 투자 마스터 이렇게 보시고 주식 투자 마스터 카페 오시면 시황과 함께 또한 뭐 추천주 요즘에 뭐 조선주가 저는 좀 좋은 거예요. 조선주 그리고 증시가 이제 바닥이니까 선물 나스닥 선물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뭐 빠지긴 했지만 하나유로 같은 경우 70%예요. 70%. 최근에 팔고 또 상이 5,800만 원입니다. 오르는 것을 버티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진 주식, 손실난 주식 버텨가지고 그거 들고 가서 더 빠져서 결국은 반토막에 또 반토막에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게 진정한 투자냐 아니면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그 욕심 1,000만 원을 빨리 돈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을 배제하고 그것을 저도 이거 지금 5,000달러 4,000달러 바꾸고 싶어 빨리 이거 매도를 딱 누르는 순간 이게 내 돈이 돼. 근데 저는 그게 아니야. 욕심이 많은 거죠. 한 3만 달러 이상은 더 벌어야겠다. 오히려 빠지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요번 장에 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증거금이 없어요. 증거금 원래 해외 선물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계약 매수하는데 복권 사듯이 그냥 5만 원만 사도 상관이 없어. 10만 원 사도 되고 100만 원 사도 되고 100만 원 샀는데 운 좋으신 분들은 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고 안 위험해요. 하나도.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제가 매매하면서 뭐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짧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 매매 그냥 손절도 하고 이럴 때 잃었고 했는데 지금 평가금 14만 달러예요. 웬만해서 잃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해외 선물은. 그리고 이런 하락이 한번 왔잖아요. 이미. 이게 또 올까? 트럼프가 관세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와 하고 이렇게 무너질까? 밑으로? 천만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합리적인 투자를 권해 드리는 거고 우리가 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중에 하나가 해외 선물이고 저는 한국장 증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카페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왼쪽에 나온 것처럼 제가 1년 전부터 조선주 방산주를 번갈아 가면서 이 조선주 오를 때 방산주가 빠졌어요. 방산주가 빠지면 방산주 사고 조선주가 쭉 올랐을 때 이거 차익해서 방산주 사고 방산주가 쭉 오르죠. 그럼 방산주 팔 때 조선주는 또 빠져 있어. 거꾸로 가요.
방산주 팔고 조선주 사고. 지금은 조선주가 많이 먼저 빠져 있었죠. 힌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희 시황과 함께 명승부사와 신분 상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